요즘 주변을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들려요. 연봉 9천이면 성공한 인생 아닌가? 대기업 부장이면 이제 편하게 은퇴만 준비하면 되겠네. 그런데 막상 58세가 되면 숫자와 직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회사 명함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을 고민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자녀는 독립을 앞두고 있고 부모님 병원비는 점점 늘고 내 건강도 예전 같지 않죠. 퇴직까지 남은 시간은 길어야 23년. 그때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은퇴 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싶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선택합니다. 집을 유지하는 대신 월세살이를. 연봉 9천의 대기업 부장이 58세에 스스로 월세를 택한다. 겉으로 보면 추락 같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전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은퇴 준비라는 관점에서 조금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1. 은퇴는 수입 감소가 아니라 구조 변화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단순히 월급이 끊기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현금 흐름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직장인 시절에는 고정 월급, 성과급, 회사 복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혜택, 이 네 가지가 기본 세트였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 퇴직금 운용 수익, 개인연금, 보유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이게 전부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50대가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현금은 부족한 구조라는 거예요. 집값은 10억인데 통장 잔고는 2천만 원.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월세살이는 단순한 주거 선택이 아니라 자산을 유동화하는 전략일 수 있어요. 사례 1. 집을 팔고 월세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의 11억 아파트를 가진 58세 부장 어씨 이야기입니다. 퇴직까지 2년 남았는데 계산해보니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월 150만 원, 퇴직금 3억 원, 개인연금 월 70만 원, 합쳐도 월 22만 250만 원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월 700만 원 가까이 벌지만 은퇴 후엔 수입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어씨는 고민 끝에 집을 매도했습니다. 세금과 대출 정리 후 약 8억 원이 남았고 그중 5억은 안정형 금융상품, 3억은 배당 ETF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보증금 1억에 월세 120만 원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내려가냐고 했죠. 하지만 어씨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집값이 아니라 통장 잔고가 나를 편하게 해줘요. 월세 120만 원은 투자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됐고 오히려 매달 200만 원 이상 현금이 남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엔 내 집보다 내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더라. 2. 58세는 마지막 설계 시점이다. 은퇴 준비는 40대에 시작하라는 말이 많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진지해지는 시점은 50대 후반입니다. 왜냐하면 퇴직 시점이 눈앞이고 건강 리스크가 체감되고 자녀 독립이 구체화되고 부모 돌봄 비용이 현실화되기 때문이에요.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건 버티기 전략입니다. 그냥 퇴직할 때까지 버티자. 집은 무조건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은퇴 후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사례 2. 은퇴 후에 팔려고 했는데 57세에 희망퇴직을 당한 B씨는 집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그래도 내 집은 있어야지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 3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활비 부족, 자녀 결혼 지원, 의료비 증가. 결국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했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기대보다 낮은 가격에 팔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유 있을 때 팔았어야 했어요. 몰려서 파는 건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은퇴 준비의 핵심은 선택할 수 있을 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3. 월세는 불안이 아니라 기동성일 수 있다. 우리 세대는 내 집 마련 인생 목표로 살아왔죠. 그래서 월세는 왠지 불안하고 임시 같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 삶을 생각해보면 고정된 집이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녀 근처로 이동, 병원 접근성 고려, 지방 소도시로 이전, 생활비 낮은 지역으로 이동. 이 모든 선택이 월세일 때
훨씬 자유롭습니다. 사례 3. 아내가 아프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59세 C씨는 강남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병원과의 거리, 생활 편의성, 계단 구조, 주차 문제. 집이 오히려 불편해진 거죠. 그는 집을 팔고 병원 근처 신축 아파트로 월세 이사했습니다. 내 집이라는 자존심보다 지금 우리한테 편한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남은 자금은 안전하게 운용해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집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나와 배우자를 지키는 삶이더라.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은퇴 후 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요? 넓은 평수? 시세 상승 기대? 자존심? 아니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 유연한 이동성? 의료생활 접근성? 마음의 여유? 58세에 월세를 선택한 부장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를 바꾼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얼마를 모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집을 지키는 게 정답일 수도 있고 팔고 월세로 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은퇴 전에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 상황에 떠밀려 선택하지 않는 것. 58세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전략을 짤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혹시 지금 그래도 월세는 좀 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집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걸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설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생각보다 유연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은퇴 후 삶의 질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데이터 그리고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세 가지 과학적 요소. 은퇴 이후의 만족도는 단순히 돈이 많으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 주거의 유연성, 사회적 연결성. 이 세 가지는 경제학, 심리학, 노년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불안을 줄인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손실 회피 성향 로스 어버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Kahneman의 연구에서도 사람은 자산 총액보다 예측 가능한 소득에 더 안정감을 느낀다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은 편도체를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예측 가능한 반복 수입은 스트레스 반응을 낮춥니다. 즉, 집값이 12억이다. 보다 매달 3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온다. 가 은퇴자에게는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이게 바로 월세 전략이 단순한 주거 선택이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전략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이 생존 전략이 된다. 노년학 연구에서는 60대 이후 삶의 변수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봅니다. 배우자 건강 변화, 본인 만성 질환, 자녀 지역 이동, 돌봄 문제, 의료 접근성. 세계보건기구 월드 헬스 오거너제이션은 고령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에이지-프렌들리 인바이런먼트를 강조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집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가? 계단이 많은 구조, 병원과 먼 위치, 관리비 부담이 큰 평수는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거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한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 지수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즉, 월세라는 선택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연결성이 수명을 좌우한다. 여기서 더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버드대 80년 추적 연구, 하버드 유니버서티가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는 행복과 장수의 가장 강력한 요인을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과 수명을 결정한다. 연봉도 학벌도 집 크기도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큰 집에서 혼자 고립되는 것보다 활동하기 좋은 지역에서 커뮤니티와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더 건강에 유리합니다. 고립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건강 리스크를 가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은퇴 후 집을 줄이고 생활권 중심으로 이동하는 선택은 의외로 건강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5. 내 집이 정말 안전자산일까? 우리는 집을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실거주 주택은 수익 자산이 아니라 소비 자산입니다. 유지비, 재산세, 수선비, 기회비용. 이 모든 비용이 계속 나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당 연간 의료비는 40대의 34배 수준입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의료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유동성 부족입니다. 그래서 일부 은퇴 설계 전문가들은 집은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두지 말고 필요하면 전략적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6. 58세는 결단의 나이다. 58세는 애매한 나이입니다. 아직은 현역이고 그러나 회사는 이미 후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심리는 이것입니다. 설마 잘리겠어. 아직은 괜찮겠지. 하지만 통계적으로 대기업 임원의 평균 퇴직 연령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문제는 준비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은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과 복리입니다. 3년 먼저 준비하면 선택지가 생기고 3년 늦으면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7. 그래서 월세는 패배가 아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산 총액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 고령일수록 주거 유연성이 중요하다. 인간관계와 접근성이 건강을 좌우한다. 유동성은 의료 리스크를 대비하는 핵심이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하면 58세 부장의 월세 선택은 감정적 결정이 아니라 전략적 리밸런싱입니다. 우리는 집을 소유하면서 안정감을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안정감은 다른 곳에서 옵니다. 예측 가능한 수입, 감당 가능한 생활비, 이동 가능한 주거, 연결된 인간관계. 은퇴는 얼마를 남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집은 당신의 미래를 도와주는 자산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성공을 상징하는 기념비입니까? 은퇴 준비는 자존심을 지키는 게임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58세의 월세는 추락이 아니라 구조 전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선택이 남은 30년을 가장 가볍게 만드는 첫 단추일 수 있습니다.